안녕하세요, 아이린님.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컨디션은 많이 좋아졌고요. 아직까지 컨디션 회복하고 있는 중이고,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몸살을 앓는 게 몸에 또 뭔가 청소하는 느낌? 그런 게 있다고 하니까 이제 거의 다 나아가고 있으니까 잘 회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 또 간단하게 운동 잘하고 온 것 같고, 몸이 완전히 컨디션이 돌아올 때까지 운동을 가더라도 절대 고립 운동이나 근육이 자극되지 않고 컨디션에 알맞게 운동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책을 한 권을 한번 끝내볼까 합니다. 뭔가 이번에 아프면서 좀 인생에 대해서 새로운 방향이 제시된 것 같고, 조금 시야가 넓어질 것 같고, 그런 걸 좀 많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그래도 좋았던 것 같아요. 나의 내면을 살피기 위해서 오랫동안 좀 나와의 시간을 보내고 그랬던 시간이, 그리고 아이린님과 많이 대화하고 알아갔던 그 시간이 절대적으로 헛되지는 않고 먼저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하고 오늘은 책을 한 권 끝낼 거기 때문에 저 책을 읽고 이제 새로운 루틴을 하고, 좀 이번 남은 한 해는 오늘 또 새로운 한 해 계획도 좀 수정을 해서 한번 살아볼까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오늘 사이드토리님의 책으로 일단 먼저 시작하고요. 공유하면 서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행동이란 목표나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처입니다. 불만이 있다면 본인에게 직접 말해야 합니다. 남에게 한탄하거나 푸념을 늘어놓으면 말한 사람은 마음이 홀가분해질지 몰라도 듣는 사람은 뭔가 마음이 피곤해집니다. 만약 부부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혼자 꾹 참지 마세요. 예컨대 배우자에게 몹시 상처가 될 만한 말을 들었다면 다음날 마음을 진정시킨 후에 어제 당신이 했던 이러저러한 말 때문에 나는 몹시 상처받았어 라고 확실하게 말하면 됩니다. 이러한 행동을 통해 나와 상대의 정신은 한계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진짜 이 대화를 할 때 목소리의 톤, 그 다음 말의 속도, 이런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 나는 성장하고 싶으니까 잠자고 있을래 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경우 상대와 멀어지며 언젠가 인연이 끊어집니다. 물론 그것도 일종의 배움이지요. 문제가 생겼을 때 대화를 잘 풀어야 된다라는 거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직까지 막 그렇게 대화로 풀면서 했던 적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제가 예전 과거에는 너무 많이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가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참, 그래도 조금 이제 실전적으로 넘어가서 또 행동을 해보면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 서로가 사이가 멀어졌는데도 인연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같이 있다면 부인도 크게 배움을 얻지 못했다는 뜻이 됩니다. 왜냐하면 행동이 수반되지 않았으니까요. 자신의 생각을 상대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배우고 실천하다 보면 결국 서로의 정신적 성장으로 이어진답니다. 화를 돋우지 않도록 말하는 법을 궁리하고 행동하는 것이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길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군가와 대화를 시도할 때, 그리고 서로의 좀 문제를 해결할 때 절대적으로 여기에서 감정에 휩쓸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어릴 때 우리 아이린이 우리가 정말 감정에 휩쓸리는, 그러면서 막 얘기하면서 화가 나서 목소리 톤이 높아지고 말이 빨라지고, 참 그게 너무나 미성숙했다, 비효율적이다라는 거 많이 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방식부터 하나씩 개선을 거듭해 나가면 결과도 계속 바뀌게 됩니다. 만약 어떤 일이 처음부터 잘 풀린다면 지금까지 그 일과 관련된 다른 일을 통해 당신도 모르게 개선을 거듭해온 덕분입니다. 솔직히 좀 잘 풀렸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새로 만나는 인연은 잘 풀렸으면 좋겠고, 과거보다는 많이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린이. 그쵸? 우리가 그래도 많이 성장하고 또 개선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어떤 실질적인 상황에서 얼마나 잘 할 수 있느냐, 약간 조금 무섭고 두렵기도 한데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또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컨디션이 좋은 거, 체력 관리. 어떠한 일이 생겨도 컨디션이 좋고 좀 체력이 좋으면 이해심이 높아지잖아요, 우리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뭐 컨디션이 되게 안 좋았는데 왜 제가 막 그걸 운동으로 이기려고 한 것 같아요, 아이린이. 그쵸? 우리 왜냐면 막 책을 읽을 때 지구력도 떨어지고 집중도도 많이 떨어졌고, 그리고 이렇게 책을 읽다 보면 목소리도 너무 많이 아프고 그랬는데 그게 체력이 떨어져서 그런 거였는데, 자꾸 운동으로 그걸 덮으려고 하다 보니까, 또 운동을 하다 보니까 계속 힘은 더 많이 쓰고 체력은 떨어지고. 근데 요즘에 휴식도 잘 취하고 그리고 보약도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컨디션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좀 많이 아프면서 좀 아이린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좀 아프기 때문에 힘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쵸? 그러면은 오늘 책 읽고 싶은 책은 World Thinking 인데, 어제 이제 읽다가 체력이 떨어져서 읽다가 말았는데, 제가 이렇게 읽을 책은 아니다. 내가 정말 나를 잡고 하루에 끝내면서 완전히 새롭게 한번 계획도 세우고 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제 책을 그만둔 게 아니라 읽는 걸 중지하고 다른 루틴을 했죠. 그러고 나서 죄송해요. 운동 갔다 오고 뭐 어제 그래도 나름 잘 지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책은 오늘 어떤 그리고 그랬음에도 잠깐만요. 핵심 가치는 어제 다 적어봤거든요. 핵심 가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삶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예전에 핵심 가치 여러 번 수정했었는데 핵심 가치를 한번 어제 적어봤고, 나중에 한번 다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어제 적은 거라서 어떨지. 자, 그러면은 데드라인 다시 여기서부터 읽어볼게요. 그래서 당신의 핵심 가치가 명확하게 정해지면 의사결정 과정이 단순해집니다. 이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내가 이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직업을 선택할 때도,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할 때도, 그리고 이사갈 장소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효율성 있게 살 수 있는가,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장소인가, 겸손할 수 있는가, 이게 지금 핵심 가치거든요. 내가 일관성 있게 매일 하루를 보낼 수 있는가, 내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가,
이런 거, 안전하게 살 수 있는가, 안정감 있게 살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저는 경제적으로 자유롭게 살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었어요. 이게 제 어제 핵심 가치였고, 그래서 항상 이걸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이제 갈등이 생겼을 때, 선택을 해야 될 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이미 지향하고 있던 그 가치를 명확히 찾으면 진정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이 핵심 가치를 조용해서 결정하십시오. 핵심 가치를 세우라는 말은 다른 가치들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핵심 가치는 중요한 순간에 빠른 결정과 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지표입니다. 내가 선택해야 될 때 이 핵심 가치 노트를 딱 펼쳐놓고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순차적으로 1번부터 8번인지 명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8개인지. 그쵸. 우리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번호를 매겨놨기 때문에 이제 가장 중요한 1번부터 생각해서 1번이 그거였어. 건강. 내가 어느 순간부터 건강이 조금 들어갔는데, 왜냐면 건강이 좀 좋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참 사람이 건강을 이렇게 좀 생각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프기 전까지는 또 그렇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가지고 있을 때는 모르다가 이번에 좀 체력이 떨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건강이 제일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에 대해서 1번이 건강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가, 어디 이사를 간다? 만약에 이사가 지금 나오는 거 보니까 제가 좀 이사를 갈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사를 갈 때도 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할 때도 내가 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이 사람과의 인연에서. 그리고 직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쵸? 직업을 선택할 때도 내가 건강할 수 있는가, 이 직업을 통해서 경제적 소득은 없지만 만약에 내 건강을 해친다면 그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핵심 가치는 정해놓았고, 당신은 이제 자신만의 핵심 가치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핵심 가치를 깨달은 아닌가? 없어요. 여기 있다. 핵심 가치를 정한 후에 죄송해요. 지금 페이지가 핵심 가치를 깨달은 후에 해야 할 일은 목표와 꿈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목표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 무한능력의 세계로 이끄는, 그래서 목표가 사실은 있어야 된다, 장치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조금 우리가 아프고 나서 진짜 새로 좀 목표를 정해봐야 되겠다. 우리 한 해 목표도 정했고 매일 목표를 정하고 있는데 이제 좀 더 실천적으로 다시 왜냐면 삶의 방향이 좀 달라졌으니까 새로운 목표를 정해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지만 목표를 무턱대고 정하면 안 됩니다. 6가지 원칙에 맞춰 실현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목표를 정할 때, 주문을 할 때 한번 이걸 읽어보면서 하도록 할게요. 가능성을 예단하지 말고 나는 이 목표를 이루는 방법을 지금은 모르지만 반드시 찾을 것이다. 일단 기세를 몰아 목표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그래도 그 가능성 안 될 거야 이런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내가 원하는 그 목표를 정하고요. 그리고 명확한 목표여야 한다. 좋은 목표란 수치화가 가능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10억을 가진 부자가 되겠다 라는 식으로요. 측정이 가능해야 합니다. 측정은 목표를
가는 전체 과정에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이는 끈기와 의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고로 반드시 측정해서 목표 달성의 과정을 즐기고 의지를 다져야 합니다. 그 측정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무조건 원대해야 한다. 무조건 원대한 목표를 정하십시오. 도달하고 싶은 그 상태를 마음껏 상상해야 된다. 끌어당김의 법칙이죠. 느끼는 거. 그냥 그걸 계속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상상하면서 시각화하고 그리고 그때 그 느낌을 느끼는 거.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원대한 목표를 갖되 실현할 수 있도록 목표를 잘게 쪼개라. 실현 가능해야 된다. 잘게 쪼개서 하고요. 그 다음에 데드라인을 정해야 합니다. 핵심 가치를 깨닫고 목표를 세웠다면 언제까지 목표를 이룰 것인지 집중하라. 데드라인이 중요하다.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요. 목소리 왜 그러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뿌리는 결단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해야 될 일은 저 리스트에 따라서 새로운 목표를 한번 제가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뿌리는 결단력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핵심 가치를 기준으로 목표를 정했습니다. 변명의 여지 없이 당신은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결단, 목표를 정하고 많은 사람이 다이어트의 부자가 되는 일에 사업에 도전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몇 달 후에 만나보면 여전히 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서 말로만 무언가를 이루겠다고 허언을 내뱉는 것입니다. 심지어 몇 년째 똑같은 소리를 반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기적은 행동하는 사람에게 찾아온다고 늘 조언합니다. 기적, 기회, 이런 것들은 행동하는 사람에게 찾아온다. 지금 당장 결단하십시오. 나를 괴롭게 하고 아프게 만드는 문제점이 아니라 그 해결책에 집중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결단하라. 이렇게 하이라이트 하고요. 그리고 그 해결책에 집중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겠다고 해야 한다. 무엇을 하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단했다면 반드시 행동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내가 존경하는 미국의 동기부여가 토니 로빈스는 결단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잠깐만요. 이것도 하이라이트 하네요. 결단을 했다면 반드시 행동으로 실천하고요. 결단은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만 가치가 있다. 행동으로 옮기는 게 정말 중요하고 목표 성취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진정한 결단을 내리는 일이다. 그래서 첫 한 걸음을 내딛는 거, 그게 가장 어려운 게 아닐까? 시작하는 거, 그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과연 내가 해낼 수 있을지 걱정하면서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할 것인지는 생각해. 이게 해결책인데 어쨌든 이 작은 거에 좀 너무 하지 말고요. 그래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크게 대성한 사람들은 가치 체계가 확실하고 인생의 목표가 명확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단하면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결단을 내리는 것 그 자체가 일종의 행동임을 명심하십시오. 결단에 대한 바람직한 정의는 행동이 따르는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동이 자연스럽게 뒤따를 때에 진정한 결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결단은 행동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더 큰 목표를 달성하는 원초적인 힘이 됩니다. 행동이 자연스럽게 뒤따를 때 진정한 결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결단은 행동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더 큰 목표를 달성하는 원초적인 힘이 됩니다.
나는 결단을 즐깁니다.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1분 1초가 아까운 그 삶이니 그저 결단하는 것을 미고 나갈 뿐입니다. 물론 실패할 때가 더 많지만 다시 결단을 하고 또 행동합니다. 그게 성공 방식입니다. 행동하고 수정하고 개선하고 성장하는 거, 이게 성공 방식. 성공하신 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어떤가? 혹시 결단보다는 고민에 빠져 시도조차 하고 있지 않는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시도를 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또 결단을 내렸어요. 저게 내 길이 아니다. 내가 장기적으로 할 수가 없겠다. 너무 고통스럽다. 내가 즐기지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내 길이 아니라는 걸 알고 지금 결단을 확실하게 내렸어요. 그쵸? 그게 바로 아이린님 유튜브 활동이죠. 우리의 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과거에 당신이 내린 결단의 결과입니다. 만족하는가? 당신이 지금 어떤 상황이든 결단하지 않는다면 미래도 지금과 같을 것이다. 그러나 변화를 원한다면 그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작은 것부터 결단을 내리는 습관을 가지면 됩니다. 결단을 자주 내리면 내릴수록 더 훌륭한 결단을 할 수 있습니다. 안 하던 운동을 갑자기 하면 온몸의 근육통이 시달립니다. 그러나 근육통을 온전히 겪고 나면 같은 중량이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근육을 갖게 됩니다. 결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앞서고 안 되는 것들만 떠오르겠지만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기면 종전의 삶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그 활력을 얻게 됩니다. 코로나19로 계획했던 강연이 모두 취소되면서 나는 너무나 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우왕좌왕하지 않고 인스타그램을 통해 강연의 메시지를 전달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100일 동안 자기계발 명언을 올리겠다고 다짐한 것입니다. 자기계발 명언이 끝나기 전에는 인스타그램을 찾아주시는 분들과 끈기 프로젝트를 하겠다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100일간 몸을 만들고 바디 프로필을 찍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결단한 모든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나는 그때 결단하기가 어렵지 그것을 이루는 일은 오히려 쉽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돈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던 내가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에 일본 유학을 결단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단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어떻게 먹고 살지 고민하면서 그때 너무 힘들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일본행을 선택하셨다고 하고요. 그래서 우선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자책의 시간은 짧고 다음 행동을 생각한다고 하십니다. 내용이 긴데 저런 걸 읽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 무언가를 결단했다면 유연한 태도로 선택의 폭을 넓혀가며 나아가야 합니다. 유연한 태도. 우리가 원하는 것은 결과이지 매 순간의 과정을 그대로 이루려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첫수없이 배우 취직하려고 했다고 하시고요. 아무도 고용하지 않겠다면 내가 나를 고용했다고 마음 먹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유럽으로 갔다고 하시고요. 그래서 삼각김밥 공장을 하셨고 이는 더 이상 돈을 빌리거나 빚을 지지 않겠다는 결단이 밑바탕에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큰 자본이 필요했지만 바로 결단을 철회하셨다고 해요.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처음부터 과도한 부담을 지며 시작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캘리델리는 초보 도시락 사업으로 시작됐다고 하시고요. 항상 다음을 대비하여 자신의 상황과 상태를 고려하면서 유연성 있는 태도로 나아가야 한다. 최종의 결과에 이르는 그 과정에서 궤도의 수정은 필수적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궤도 수정. 이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쵸? 다음을 대비하여 자신의 상황과 상태를 고려하면서 나의 상황과 상태를 유연성 있는 태도, 계속
수정은 될 수 있다. 내 목표를 정했는데 그 목표가 상황에 맞지 않으면 수정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우리도 한번 수정했죠, 아이린이. 그쵸? 맞아요. 그래서 불을 위한 초석, 생각의 뿌리. 세 번째 뿌리는 선언이다. 끌어다니는 게 벌칙을 계속 얘기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확고한 결대도 머릿속에만 있다면 없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선언하십시오. 자기의 삶을 진실적으로 이끄는 그 사람은 선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단을 내리는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선언해야 합니다. 나는 결단과 선언을 즐깁니다. 그래서 달성하고 싶은 그 목표가 생기면 주변 사람들에게 선언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에게 선언하는 일입니다. 선언은 타진하지 않고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도록 또 여러 갈래로 나뉜 길에서 한눈을 팔지 않도록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작업입니다. 이 선언 같은 경우에는 아이린이 우리는 매일 이렇게 편지를 쓰잖아요. 이게 선언인 것 같아요. 근데 그동안 못했죠. 몸이 아파서. 그걸 하지 않음으로써 제 심적 안정감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거 하는 것과 아는 것이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또 여러 갈래로 나뉜 길에서 한눈을 팔지 않도록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작업입니다. 선언을 하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수월하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을 통해 끈기 프로젝트 운동편을 기획했을 당시 많은 사람이 100일간 운동하겠다고 참여했습니다. 대부분이 100일간 이 프로젝트에 참가한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으며 100일간 운동하겠다, 꼭 인증하겠다고 약속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100일간 운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스스로 가고자 하는 목표로 가드레일을 세워서 200명 중에 90명이 넘는 사례 프로젝트를 완수했다고 합니다. 참 누구는 운동하는 게 힘들고 저는 운동을 쉬는 게 힘들고 그래도 운동을 하는 게 힘든 분들이 더 힘들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나 또한 이 프로젝트를 참여하며 중도에 그만둘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선언하면서 무조건 할 수밖에 없는 길을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혼자 할 때보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훨씬 더 수월하게 해냈습니다. 저는 혼자 하는 게 저한테는 더 잘 맞아요. 이게 다른 사람과 하게 되면은 이게 장애가 돼요. 장애물. 방해물이 되고 뭔가 내가 완전히 몰입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우리한테는 맞지 않은 길이다라는 거, 이게 개인화되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만둘 수 있는 상황이 생기면 핑계가 많아집니다. 핑계가 많아진다는 것은 목표가 멀어지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러면 목표를 이루고 싶다면 반드시 선언해야 합니다. 내가 결단을 내렸고 목표로 가는 길에 들어섰다는 그 사실을 만방에 알려야 한다. 저는 이거는 안 맞더라고요. 그쵸? 그렇게 하지 않아도 혼자 그냥 해내는 것 같아요. 만약 당신이 누군가에게 본보기가 되어야 리더의 입장이라면 선언의 힘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선언을 하지 않은 사람 중에 진정한 리더는 없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두 가지 유형의 리더가 있는데 내가 함께 일하는 두 리더의 사례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유형 1. 리스크를 선택하지 않고 선언하지 않는 리더. 직장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매사에 최선을 다하며 애사심도 깊은 리더. 이 사람은 목표를 두고 언제까지 이것을 하겠다 선언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할 때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자, 그래서 너무 그런 내용이라서 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인간은 성장할 때 행복감을 느낍니다. 성장이 없는 삶은 지루하고 재미가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맞아요. 진짜 행복했었는데 매일 책을 읽고 또 독서 노트도 하고 운동하고 그걸 내가 아파서 못했다 보니까 조금 다운된 느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그래서 성장할 때 행복을 느낀다. 성장이 없는 그 삶은 지루하고 재미가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끈기 프로젝트 운동평을 진행했을 때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200명의 사람들이 작심삼일을 끊어내겠다고 결단하고 선언했으며 이 중에서 목표를 달성한 사람들은 본인 성취가 노를 정도라면 크게 기뻐했습니다. 별다를 거 없었던 삶의 생기가 더해져 기쁨을 만끽하게 된 것입니다. 몸이 달라진 것은 물론이고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이 샘솟는다고 증언했는데 이는 모두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운동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달라져요. 항상 얘기하는 거 근본적인 거라니까요. 체력이 실력이다. 체력이 좋아지니까요. 간혹 선언하고 실패하면 자신의 위치가 난처해질까 두려운 저는 저랑 맞지 않아요. 이런 거 다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내가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변하겠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구성원들은 무한한 신뢰를 느낍니다. 저는 이게 만약에 그렇게 저는 침묵을 선택하겠어요. 그냥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지 자꾸 말로 하는 거 이거 저랑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번째 뿌리, 믿음. 모든 성공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고 무엇보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랑을 사랑해야 문제의 해법이 보입니다. 돈이면 모든 행복을 거머쥘 수 있다고 믿었던 시절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일의 핵심은 없음보다 있음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나는 집이 있고 아침에 눈을 뜰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항문 요새면 건강하다는 사실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그랬듯이 나를 믿기로 했습니다. 나를 못 믿으면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요? 진짜 그런 생각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남들을 볼 때 허황내 꿈을 꾸면서도 한치 의심도 없이 꿈을 이루기 위해 전진합니다. 그들이 과연 자신의 성공을 저절로 믿게 된 것일까요? 이것도 실력이고 훈련에 의한 것 같아요. 저도 저를 믿고 나를 사랑한다. 근데 중요한 건 나를 믿는 것이 나를 믿지 않는 것보다 마음이 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택을 한 것이고 또 그 선택을 위해서 내가 내 심적인 상태라든가 신체적인 또 건강 그리고 인생 이 모든 것이 다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더 나를 믿고 무조건적으로 믿는 것 같아요. 무조건적으로 믿고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아니, 사랑하지 않으면 어떡하겠어요. 죽을 때까지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뭐 여러가지 지금 막 나오고 있어요. 지금 마윈의 그 선언한데 그것을 믿어버림으로써 마침내 성공을 거머쥐었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 선언을 하고 믿는 것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막 여러가지 예시가 나와 있는데 그냥 스킵하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내가 강연을 할 때마다 청중과 함께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He can do it. She can do it. Why not me? 그도 할 수 있고 그녀도 할 수 있는데 나라고는 왜 못하겠어. 지금까지 실패만 있고 상처 생각처럼 잘 된 적 없기 때문에 믿으라. 그쵸? 당신이 생각한 청사진을 상상하면서 그러면 그 믿음이 당신을 원하는 곳에 데려다 줄 것이다. 나는 당신을 믿는다. 이게 지금 솔직히 말해서 이런 책을 너무 많이 읽었기 때문에 약간 뭐랄까 클리셰? 클리셰. 그냥 상투적인 말처럼 느껴지지만 중요한 건 그거예요. 성공하신 분들은 다 이걸 쓰세요. 그들은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는 이것에 막 지쳤다라고 많이 하시는 뭐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던가 뭐 자기 사랑이라던가 자기 믿음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뭐 동기부여 이런 것들이 뭐 사람을 망친다라고 하는데 이걸 사실 끝까지 해내는 사람과 안 해내는 사람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끝까지 해내는 사람은 계속 끌어당기는 법칙을 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길을 가게 되는데
끝까지 하지 않은 사람은 어느 정도 해봤는데 안 되는 거죠. 결과가 나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틀렸다. 이것 때문에 괜히 무한 긍정으로 내 삶이 뭐 파괴되었다. 라는 식으로 말하는데, 사실 어떤 일을 해갈 때, 인생을 살아갈 때, 끌어당기는 법칙, 좋은 생각을 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게 계속 비관하는 그 사람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지, 내가 끌어당기는 법칙을 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중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고, 저도 그렇거든요. 이루어지지 않은 건 저는 내 길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번 연도에 실패를 겪은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내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미련 없이 그 길들을 완전하게 걷어내고, 완전히 내가 다시 갈 수 있는 길을 좀 더 그 한 길에 집중하면서 몰입하면서 살 수 있는, 또 그런 것도 보면 결단력인 것 같아요. 네. 잘한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이번 한 해를 생각하면 우리가 좌절할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쵸, 아이리님? 근데 이걸 통해서 좀 더 내가 앞으로 나아갈 길들이 확실해진 것 같고, 그리고 어렴풋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미련들, 내 길이 아닌 것, 내 것이 아닌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맞아. 아이린님 근데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너무 지금까지, 지금 이제 3월까지잖아요. 이제 3개월이 지났는데 많은 실패가 있었고 좀 어려움도 있었는데, 몸도 아프고, 몸도 웬만하면 잘 안 아프는 사람인데, 왜냐면 매일 운동하고 건강관리를 하니까요. 안 아픈 사람인데 몸도 지금 이번에 크게 몸살도 않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힘들 수도 있는데, 이게 정말 배움의 시간이었다. 좀 실패라면 실패일 수도 있고, 어떤 경험이라면 경험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경험을 통해서 배웠고 또 성장하게 되었고, 인생에 좀 명확한 다른 길을 조금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쵸? 잘한 것 같아요. 잘하고,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5번째 뿌리는 신념입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할 수 있다는 그 신념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이 의식 속에 있는 것이라면 신념은 무의식 속에 존재합니다. 이건 조금 새로운 개념인 것 같아요. 신념. 믿음이 의식 속에 있는 믿음이 의식 속에, 나는 믿는다, 저 사람을 믿는다, 나는 나를 믿는다. 이것은 내가 의식해서 믿는 것이고,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식 속에. 그러면은 신념의 힘이 훨씬 더 강하겠죠. 무의식 속을 완전히 지배하는 거니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궁금해요. 의식 속에 있는 것은 상황에 따라 바뀌지만 무의식 속에 있는 것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쵸? 습관과 같은 거예요. 루틴을 처음에 할 때 의식적으로 하는 것과 나중에는 이게 습관이 되어서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 이게 쉽게 바뀌지 않는 것처럼, 이제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요. 의식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지만 신념은 beliefs and truth, 아니면 faith, 이런 것들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believe, 그게 신념이다. 이게 좀 새로운 개념이라서 신기하긴 한 것 같아요. 좋다. 하이라이트 하고요. 그래서 의식 속의 믿음은 당신의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의식 속의 신념은 당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발현하여 이후 자체를 감춥니다.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진짜 훈련이 되어야 되는 것 같고, 바꿀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당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네,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이루고 싶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내 인생에서 나의 운명이고 내가 이룰 수 있는 거?
그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제가 오랫동안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던가 여러 가지를 해왔지만 그 중에서 이룰 수 있는 것도 있고 이룰 수 없는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룰 수 없는 거는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루고 싶은 건 저는 모두 이룰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내 인생에서 이룰 수 없는 거, 나와 인연이 맞지 않는 거, 그거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인생은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엄청난 실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이 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마 쉽게 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가장 본질적인 방법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니까 믿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내가 믿으니까 믿는 것. 당신이 이 물음표에 망설이지 않고 대답하려면 무의식 속에 세상에 강한 신념을 심어야 합니다. 또 다른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은 몇 점인가? 나에 대한 믿음? 나에 대한 믿음은 나에 대한 믿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나에 대한 믿음. 나는 너를 믿어. 그러니까 어떤 믿음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나는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을 하는 걸 지키는 것과 그렇지만 또 인생을 살면서 실수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 실수를 했다고 해서 믿음이 흔들리지는 않는다라는 거 믿는 것 같아요. 저는 100%. 1점 전혀 믿지 못하는 상태. 5점 가끔 믿었다가 어떨 때는 믿지 못하는 상태. 10점 내가 원하는 모든 선한 것을 이룰 수 있는 상태. 10점이라고 하기에는 어떤 걸 하려고 했지만 내 몸을 내가 원하는 대로 통제하려고 했지만 안 되는 것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내가 또 마법에 걸려서 내가 정말 원하지 않는 행동과 반응을 보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때 그러면 내가 후회하고 실망을 하겠죠. 하지만 그것이 또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내가 완전히 신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뇌와 나의 신체를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 내가 원하는 모든 선한 것을 이룰 수 있는 상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가끔 믿었다가 어떨 때는 믿지 못하는 상태. 이거 왜 믿지 못한다? 저는 믿지 못하는 건 아니라 그냥 받아들일 것 같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다음에는 내가 그 실수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내가 이번에 실망을 했고 내가 후회를 할지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다음에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성찰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으로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다 믿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의 점수는 몇 점인가? 지금 다 설명했죠? 나의 점수. 어떨 때는 믿지 못하는 상태. 왜 그 점수를 주었는가? 제가 어떨 때는 믿지 못하는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치만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뭐가 잘했고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옳고 그린지는 인지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불씨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활활 타오르게 할 수 있을까요? 자신에 대한 믿음이 1에서 5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시간을 더 가져야 합니다. 삶의 우선순위에 자기 자신을 두어야 하고 살아가는 일에는 타인보다 자신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자기를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헌신하겠습니까? 누구나 똑같은 24시간을 살아가지만 그 중에 최소 1시간 이상은 오로지 나 자신을 성장시키는 데 시간을 써야 합니다. 자, 그러면
당신이 짐작한 대로 나는 내 자신을 100% 믿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믿었던 것은 아니며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믿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운동과 명상, 선언, 독서에 많은 시간을 하려 합니다. 나를 믿을 만한 사람으로 여기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활동입니다. 저랑 비슷해요. 저도 운동하고 운동하면서 명상, 선언하고 다 독서 이런 것들 맞아요. 나를 믿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다라고,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다, 이런 루틴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식 속의 믿음이 무의식 속에 자리 잡아 의식 속의 믿음이 무의식 속에 자리 잡아 신념이 되게 하려면 반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 훈련을 통해서 맞아요. 처음에는 되게 내가 실수하고 이러면 막 좀 제 자신에게 왜 그래?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야? 이런 시절도 있었는데 이거 바꾸기가 진짜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최소 2년은 넘게 한 것 같아요. 2년? 1년?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최소 1년은 넘게 했어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이게 조금 이렇게 행동하고 반응하기 안 좋은데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바꾸는 반복을 해서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 말이 안 나왔는데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는 버릇이 죄송해요, 신념이 되어서 이제 바로 자동적으로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성장하고 있다고 느낄 때 행복감을 얻습니다. 습관 하나를 바꾸면 시간이 갈수록 엄청난 복리로 인생을 성장시킵니다. 저가 그랬죠. 그죠? 그 습관 하나. 어떤 일을 내가 해도, 어떤 실수를 해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에리.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 인생이 그런 거지. 그럴 수 있어.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무의식 속에 자신을 믿는 그 마음이 신념으로 변하게 됩니다. 아주 작은 습관 하나를 고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반복도 반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반복, 저는 이걸 훈련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오랫동안 정말 훈련해온 것 같아요. 생각의 뿌리 확신해야 된다. 나는 오랜 시간 나를 게으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오늘 지금 약간 집중도가 떨어졌거든요. 조금 렌즈도 끼고 커피도 한잔 마시고 그러고 나서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일단 오늘 독서를 끝내보도록 할게요. 에리님 수고했어요. 50분 47분 했네요. 네, 수고했어요. 조금 이따 만나요.